저거 여기 이렇게 있으면 돼요? 화이트로 주지. 옷 색깔이. 되고 있는 거 맞아? 이게 재미가 있을까? 재미없기만 해 아주. 뭘 그렇게 많이 챙겨왔어요? 여러분 지금 열정이 상당히 넘쳐요. 자기가 처음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콘텐츠라고 아주 그냥 열정이 평소에 뭐 시키면은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자기가 하는 거라고 아주 그냥. 오, 뭔가 분위기 예쁘다. 뭔가 와 분위기 예쁘다. 갑자기 사무실이 스튜디오가 돼버린. 이렇게 청문회 갖고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만두? 나 의외로 그때 공주에서 먹었던 잡채만두? 당면만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공갈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사 먹었던 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맛있었던 만두들 꽤 있었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맛이고 그 대구 납작만두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 그 특제 소스도 떡볶이 맛 같기도 하고 고추장 그냥 막 양념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게 계속 생각나요. 나 그것만 먹으러 공주 갈 의향이 있어요. 맛있겠다. 만드실 의향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중혜경 만드세요. 아셨죠? 몰라요. 맨날 취해가지고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술이보다 맛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 술이 지역 술이 뭐 맛이 얼마나 달라. 그냥 먹고 취하면 그냥 다 알코올이지 뭐. 빨뚜밖에 기억이 안 나요. 빨뚜 최고. 솔직히 이 정도면 광고 줄만도 한데 그죠? 진로에서 연락할 만도 한데. 없는데 그런 거? 여러분 제가 뭘 막 그렇게 리스트를 짜놓고 늘 내가 좋아하는 거를 뭐 이렇게 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저는 아무 계획 없이 살고요. 아무 계획 하지 않는 걸 계획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그냥 갑자기 꽂히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날. 그 노래를 일단 틀고 그 외에는 AI에게 맡겨요. 박쥐 갔는데 막혔을 때 왜 그렇게 놀라는 표정을 했지? 왜냐면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휴무일 때는 다른 선택지가 있잖아. 편의점 하다못해 편의점이라도 있고 그럼 웬만하면 볼리에 먹을 게 늘 있기 때문에 그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했던 메뉴를 바꾸는 게 편하지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그 장소를 갔는데 장소를 바꾸는 건 쉽지 않잖아. 차박이요. 이유는 오토캠핑 너무 힘들어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여러 분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류는 캠핑 장비를 설치하고 예쁘게 세팅하고 그런 거에 행복감을 느껴서 캠핑하는 장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자연에 나가 있는 게 좋은 사람 그 자연에서 오는 힐링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고 세 번째는 뭔가 그 캠핑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명, 캠핑 조명, 장작 피우고 거기서 막 뽀짝뽀짝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그 감성이 좋아서 하시는 분 이렇게 있다면 저는 진짜 그냥 완전히 자연에 있는 게 좋아서 자연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그 딱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자연이 펼쳐지는 그게 좋아서 캠핑을 하는 사람이지 저는 그 장비를 막 설치하고 새로운 장비를 들이고 이런 거에 기쁨이 1도 없는 사람이라 그 오토캠핑에 그렇게 큰 흥미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토캠핑을 가려면 무조건 캠핑장을 가야 되잖아. 노지를 가더라도 캠핑장 같은 노지를 가야 되고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곳이 은근히 그렇게 자연 친화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는 제가 힐링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캠핑장을 가더라도 캠핑장도 웬만하면 약간 노지 같은 캠핑장을 많이 가요. 완전 그냥 자연한 느낌. 그래서 하나만 꼽으라면 진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차박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못 살아 정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고 많이 버시고요. 늘 평안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솔직히 와르르 생각이 나는데 세 가지만 골라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완벽히 100% 만족하지는 않는 제품이어도 괜춘?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어닝. 따르륵 따르륵 어닝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 떠돌이 생활을 할 때는 날씨가 갑자기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날씨를 매일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어닝은 그냥 도로록 하면은 열리고 도로록 하면 들어가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이럴 때도 별로 당황을 하지 않게 됐달까? 왜냐면 3초면 설치를 할 수 있고 3초면은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제 이번 전국 투어뿐만 아니라 캠핑 장비 가지고 있는 거 통틀어서 베스트 넘버1 제품인 것 같아요. 차박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많은데 세 개만요? 아무래도 개수대. 이게 전국 투어를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짜 떠돌이 생활처럼 해보자가 목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캠핑장을 거의 대부분 이용을 안 하고 대부분 노지에서 캠핑을 했잖아요. 근데 노지는 뭐 이렇게 가꾸어진 유원지 같은 그런 노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 뭐 주차장에서 그냥 대충 잠을 자게 된다던가 뭐 스텔스 모드로 차박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 최소한의 내가 먹은 거 설거지 정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손 닦고 세수하고 양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가지고 시즌1, 시즌2 둘 다 너무너무 잘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장단점이 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하나만? 그렇게 냉정해요? 그렇게 냉정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스탠드 조명. 그게 무선 조명이어가지고 그냥 야외에서 캠핑할 때, 차박할 때 그냥 조명 설치해 놓으면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광도 엄청 세고 오래가고 그리고 이걸 뽑은 이유는 얼마였지? 3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3만 원 초반대였나? 이거 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근데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충전해가지고 이게 진짜 유용하게 사용됐던 것 같아요. 이 가격대로 이 정도의 만족도를 할 수 있는 제품이면은 그리고 50일 동안 그렇게 비바람에도 노출되고 막 그랬는데도 고장 안 난 거 보면은 강추. 베스트에 하나 넣을 거 또 있는데 트렁크 이것도 있고 아니 3개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50일 동안 내가 장비를 몇 개를 썼는데 3개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손이 작다니까요. 짐이 되었던 물건 3가지. 짐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워딩이 세잖아요. 저거 만든 사람들은 그럼 그 장비 만든 사람들은 짐짝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왜 짐이 되었다고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공격적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내 생각보다 아쉬웠다 정도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였던 제품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냥 별로였던 거. 일단 냉동고 그 알피쿨 P8 얼음값으로 시즌1 때 18만 원인가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가격이 18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냉장고 가격이. 그래서 얼음값을 아끼자라는 생각으로 저걸 샀는데 안 오는 거야. 이게 날씨가 초반에 출발했을 때 좀 쌀쌀했을 때는 진짜 잘 얼었거든요. 한 12시간이면은 물이 깡깡 얼었는데 바깥 기온이 28도 이상, 26도 이상 올라가면은 똑같이 얼렸는데도 24시간이 지나도 완벽하게 깡깡 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얼음을 사서 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장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2구 버너. 그게 화력이 너무 약해요. 그 일반 가져갔던 조그마한 하나짜리 버너 그거에 비해서도 화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진짜 영상에는 그게 안 들어갔지만 제가 요리하면서 쌍욕 몇 번 했어요. 물이 안 끓어.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 마기가 있는데 바람마기가 있는데도 거의 진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안 끓고 날씨가 추우면 부탄가스가 차가워져가지고 불이 약하고 뭐 바람이 불면은 바람 때문에 불이 약해지고 진짜 총체적망국에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부피가 꽤 컸는데 그 부피를 차지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요리하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차박 매트.
차박 매트인데 저는 그냥 그 발포 매트 잘라가지고 그걸로 썼는데 그게 하루 이틀 차박할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냥 괜히 차박 매트 맨날 접었다가 바람 넣었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한 3일 쓰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 딱딱한 바닥에 자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제가 원래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 투어 다녀오고 디스크가 심해져가지고 제가 아직도 치료를 받들어 치료값으로 지금 몇백만 원, 수백만 원 깨지고 있거든요. 이게 차가 워낙 좁기도 좁고 딱 쓰면은 앉으면 저희가 요만큼 1cm 남을까 말까 할 정도로 차가 작은 차다 보니까 잘 때라도 편하게 잤어야 되는데 좁고 딱딱하고 막 이런 데서 잤더니 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됐답니다. 캠핑 차박고리, 안전고리.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전동식 트렁크? 그 자동 트렁크여가지고 필요가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수동 트렁크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비 오거나 이럴 때 문을 요만큼만 열어놓고 조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춰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그냥 활짝 열던가 아니면 닫아버리던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됐는데 그 차박 안전고리가 생긴 이후부터는 조금씩만 열어놓고 할 수도 있어서 비 오는 날도 환기도 할 수 있었고 노지에서 잘 때도 그걸 걸어놓고 자면은 요만큼씩 환기할 수 있는 구멍은 열려 있는데 밖에서는 절대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안전적으로도 너무 좋았어서 그거 진짜 강추. 여자분들이고 차박 좋아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있으면 좋은 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욕지도 그 해수욕장 이름 뭐였더라? 무슨 작살 해수욕장이었는데 거기가 그 캠장님이 그 바다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그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해루질도 해도 되고 프리다이빙으로 들어가서 뭐 해산물을 채취해 와가지고 먹어도 되고 그런 캠핑장이었고 일단 가격도 되게 저렴했고 물론 화장실이랑 이런 시설이 좋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거기는 또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욕지도의 그 풍경도 너무 좋았고 제가 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거기서 막 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랬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기억이 나고 또 한 군데는 정선의 그 뷰 미쳐버렸는데 1인당 6,000원만 내면 되는 그 캠핑장은 여기는 진짜 다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루에 4-5팀밖에 못 받아가지고 예약 전쟁이긴 한데 여기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평창의 산너미 목장이랑 비슷한 뷰인데 산너미 목장은 진짜 캠핑장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다면 여기는 그냥 완전 생 노지에 가깝거든요. 근데 노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캠핑장이 아닐까. 일단 뷰가 진짜 미쳐버렸기 때문에 또 거기 동물농장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가기도 너무 좋아요. 대신 화장실이 조금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야 된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재래식 화장실 중에는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수구레 국밥. 그 수구레 국밥이 계속 생각났고 수구레 국밥은 처음 먹어본 맛이었어요. 뭔가 익숙한 맛이 아니야. 근데 생각이 또 나는 맛이었어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맛이긴 한데 호불호가 있을 만한 맛인데도 수구레 국밥은 또 먹고 싶었어. 그 수구레 국밥이랑 그 욕지도에서 따개비 칼국수. 이게 따개비 칼국수가 제가 거제도에서도 먹어보고 제주도에서도 먹어봤는데 아예 다른 맛이에요. 그 일반적인 그 약간의 비릿한 바다 향이 나는 그 초록색 따개비 국수가 아니라 들깨 칼국수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들깨 칼국수에 그 해산물의 감칠맛이 더해진 그런 맛인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들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 근데 삼고초려를 해서 먹었다.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맛있게 느껴진 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왜 다들 50일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님들 똑같아요. 먼지가 조금 쌓였을 뿐 뭐 곰팡이가 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건축사들이 잘 지어놔가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막 다들 그러는 거 벌레 안 나오냐 뭐 곰팡이 안 써. 제가 식물을 좀 많이 키웠었는데 그 친구들은 다 하늘나라를 갔어요. 전국 투어 시즌 1 때는 그때 막 공기가 습했던 건지 뭐 했던 건지 걔네가 그래도 좀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2번은 안 봐주더라고. 51일 차에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살리지 못했어요. 그거 외에는 저희 집은 멀쩡했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뿐. 이거는 마지막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성격이 좋게 말하면 무던하고 나쁘게 말하면 둔합니다. 일단 힘들면 소주를 한 잔 빨간 뚜껑으로 독하게 마시고요. 울어요. 이게 영상에는 내가 울었던 게 뭐 한두 번밖에 안 나왔을 텐데 솔직히 자주 울었거든요. 너무 아팠을 때도 있고 너무 외롭게 느껴졌을 때도 있고 그냥 집에 가고 싶었을 때도 있고 짜증나는 일들도 있었고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였던 적도 있었고 영상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럴 때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울고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다시 시작! 약간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성격 자체가 이런 차박 이런 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장기 투어랑. 왜냐면 저는 예민하지 않은 성격이어가지고 조금 더러워도 더러울 수 있지 하고 더우면 여름이니까 덥지 추우면 겨울이니까 춥지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무던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로움이 제일 큰 그런 건 것 같아. 이 50일이라는 기간에는 나 혼자 진짜 온전히 50일을 생자 연고도 없는 데서 매일매일 지낸다는 거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라방을 했습니다. 이게 라방을 하면은 구독자님들이 막 들어와서 이런저런 질문도 해주고 끊임없이 하루에 막 2-3시간을 대화할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걸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면 또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이렇게 재밌어 해주시는데 또 하루 더 놀아보자 하루 더 놀아보자 한 게 이렇게 50일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건 것 같아. 저는 캠핑 유튜버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캠핑 유튜버면 다른 캠핑 유튜버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하게 됐을 때 다른 캠핑 유튜버들은 비 오는 날이야. 이번 주에 비가 왔어. 그러면 그 주에 비 오는 영상이 올라오고 눈이 왔어. 눈 오는 영상이 올라오고 여름이야. 한여름 폭염 캠핑 영상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 채널은 뭐 분류를 하자면 캠핑 유튜버가 맞긴 하지만 저는 캠핑을 즐긴다기보다는 자연에서 그냥 먹고 놀고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 이렇게 장기 투어를 가는 게 살려고 가는 거거든요. 뭔가 스트레스가 가득 쌓였을 때 장기 투어를 떠나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도 제가 편집할 때보다 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쟤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쟤 왜 이렇게 해맑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편집하면서 사실 현실에서 일할 때의 소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어른이고 사람이고 또 뭐 한 회사의 대표고 그렇게 마냥 애처럼 놀 수가 없는데 그 애처럼 노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녀오면은 또 몇 달, 반년 이상을 버틸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갔던 거를 시간 순서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편집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씬 찍어야지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카메라를 돌려요. 거의 자는 시간 빼고 거의 웬만하면 하루 종일 카메라를 돌려요. 4대, 5대를. 왜냐면 어떤 에피소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편당 하루가 다 담겨 있잖아요. 최소 10몇 시간 이상의 분량이 담겨 있는데 그걸 20-30분짜리로 편집을 하려고 하면 진짜 하루에 10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편집을 해도 최소 4-5일이 걸려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편집을 안 하고 올릴 수도 없고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짧은 시간만큼은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좀 미련하게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한데 저는 이걸 계속 고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계절에 맞게 올렸으면 좋겠다 이러시는데 그냥 얘는 이러네. 이 채널은 그런 채널이라고 솔직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절에 맞게 계절 감각에 맞게 올라오는 그런 채널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캠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이제 캠핑 유튜버분들의 그 정말 생생한 현장감 넘치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그냥 여행하는 느낌이 들고 한번 하루 웃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편집을 할 것 같아요.
뭐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데 이걸로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맨날 올리면 그렇게 하니까 게으르대. 나 진짜 하루도 안 쉰 거 알죠? 저 진짜 하루도 안 쉬었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하고 있는데 자꾸 게으르다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근데 저는 이걸 계속 고수할 것 같아요. 저는 또 장기 투어를 가게 되면 장기 투어 간 동안 그거에 집중해서 정말 즐겁게 즐기고 올 거고, 그때 내가 즐겼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제 방식이고 제 스타일이고 제가 저의 행복을 공유하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딱히 뭐 내가 언제 뭐 계획을 하고 움직였나?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게 떠오르면 하는 거지. 캠핑도 했다가 차박도 했다가 그런 이상한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싶어지면 이벤트도 했다가 그런 거지. 내가 뭐 언제 뭘 계획을 해가지고 전국 투어는 뭐 계획해서 갔나? 그냥 갔지. 없어요. 아무 계획 없어요. 당장은 그냥 뭐 그동안 못했던 텐트 캠핑도 하고 이 수도권에서 차박도 또 해보고 이렇게 할 건데, 결국은 저는 또 장기 투어를 떠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매주 캠핑 하루 가가지고 캠핑하고 돌아와서 편집하고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캠핑을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캠핑 촬영을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 제 채널은, 구독자님들은 제가 진짜로 즐기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같이 대리만족하고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 들고 같이 행복하고 이렇게 같이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주 캠핑 하루 다녀와서 이렇게 일처럼 띡딱띡딱 하는 거는 제가 일단 안 행복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뭐 오토캠핑도 하고 저도 새로운 장비 써보고 싶으면 새로운 장비도 사서 해보고, 또 당연히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캠핑 장비 쪽으로 그러면 뭐 광고 촬영을 하러 일반적인 오토캠핑 촬영을 하러 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제 채널은 좀 장기 투어 컨텐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행복해야 보는 사람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행복한 진짜 여행하는 느낌이 드는 장기 투어를 조만간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유독 저한테 뭐 메일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되게 제일 많이 달렸던 댓글이, 제가 우울증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요즘 삶에 뭐 웃을 일이 없었는데요, 쇼라링님 영상 보면서 정말 많이 힘을 얻고 갑니다,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우울증 치료에 우울증 약보다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 게 달리기 시작하고 그런 연락이 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마음 먹었던 게, 내 채널은, 내 영상은 보시는 분들이 진짜 그냥 20-30분은 아무 생각 없이 웃고 같이 즐기고 행복한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끼고 가면 좋겠다. 저는 이런 취지로 영상을 늘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늘 밝으니까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맨날 밝고 맨날 행복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우울증을 되게 오래 앓고 있고 뭐 약도 정말 많이 먹었고 불면증도 앓고 있고 그렇게 막 밝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웃는 거는 살려고 웃는 거예요. 뭔가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제 삶이 너무 다사다난했고 혼자서 다 모든 걸 결정하고 이겨내고 해야 됐던 삶이었어가지고, 아주 아기 때부터 되게 그냥 고질적인 질병이 저한테는 우울증이었는데, 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근데 또 그 댓글을 보면서 제 우울증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련한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여행 못 가는데 쇼라님 때문에 대리 힐링해요, 이런 댓글 보는 게 너무 좋고 그 댓글로 제가 치유가 되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채널, 저의 영상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내 행복을 찾기 위한 행복 일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행복 일기를 여러분이 슬쩍 훔쳐보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뭐 잠깐 20분, 30분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으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그게 잘 전달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해주실 필요 없고 생각나면은 그냥 생각나면은 한 번씩 들어와서 보고 웃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또 예. 그럼 이만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이게 재미가 있을까? 이게 편집이 잘 나올까? 난 몰라요. 나 진짜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알아서 해요. 나 진짜 내 아이디어 1도 안 준다. 지금 말해요. 아이디어 조금 줘 마라. 조금만 줘.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종혁이 형이 처음으로 롱폼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롱폼은 다 제가 편집을 하고 쇼츠 담당을 해주시는데 욕심이 좀 생겼나 봐. 롱폼을 해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우리 종혁이 형이 직접 기획하고 편집도 맡아서 한다니까 여러분 이것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종혁이 형의 월급이 올라간답니다. 잘했지.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 끝. 어느 순간부터 저거 저 헤드셋을 끼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거 끼고 내 말 안 들리는 척 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고 자기 흉보잖아요. 바로 이런다? 선택적 들림. 그니까 종혁이 형이 저지른 게시판 어떻게 됐나요? 그거 하느라고 지금 퇴근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 수습하느라고. 나는 몰라.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해줬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줬어. 촬영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 편집하면서 쇼츠 편집만 하다가 롱폼 편집하려니 죽어나가지. 뭐 롱폼이 쇼츠처럼 이렇게 뚝딱 되는 줄 알았나 보지? 아주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맡아서 하겠다고. 점점 표정이 안 좋아져. 저 같은 장면을 어제부터 똑같은 장면을 아직까지 편집하고 있어. 저속도로 하면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이번 주말에 못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해도 될 것 같아요. 잘 사용한 제품이에요 하고 끊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궁금할 거잖아. 제품이 진짜 뭔지가. 저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멘트면 줄이면은 더 영상이 깔끔해지지 않을까요?